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19대 대선 열차가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5일 뒤면 이 열차에 탑승한 대선 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될 텐데요. 과연 이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는 오늘 특별히 80분간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의 캠프진을 모시고 19대 대선 판세를 분석하고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19대 대선의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전투표율이 25%를 넘을 경우 프리허그를 하겠다며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경북, 충청 등을 잇따라 방문하는 지방 행보로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부터 대선 전날까지 전국을 도는 캠페인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서울 대학가를 방문해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유권자들을 만나며 사표 방지 심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 캠프진의 준비 상황은 어떤지, 또 대선 승리를 위한 각 당별 전략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월 4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9대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날이자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첫 번째 사전투표 날입니다. 그동안 쏟아져 나왔던 지지율이 과연 표심으로 이어질지 혹은 대반전이 일어날지 궁금한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대선 전 마지막으로 5개 정당 캠프 인사들 한자리에 모시고 후보들의 표심몰이 전략과 19대 대선 판도를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강훈식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예, TBS 처음 나오시죠? 네, TBS는 과거에 좀 나왔었습니다. 어허, TV가 있는 줄 아셨나요? 아, 그럼요. 과거에 방송, TV 방송에 몇 번째 정기적으로 출연했었어요. 예, 일단 지지율 좀 올라갔습니다. 네. 자, 정용기 의원님, 자유한국당 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정용기입니다. 예, 여러 차례 나오셨죠? TV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처음 오셨는데 국회의원분들보다 외모가 좋으세요. 예. 저는 뉴스공장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저하고 자켓 색깔이 똑같다고 해서 네. 제가 혹시 국민의당 지지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착각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요? 지지할까요 그냥? 전 투표권이 없습니다. 자, 바른정당 선대위 진수희 총괄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예, 장관 출신이죠? 네. 그때 웃음이 조금 이렇게 거만해지세요. 장관 출신이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기서 스펙이 제일 좋으세요. 저를 빼고. 아유, 별 말씀. 네. 자, 김종대. 사드당이 아니라 무슨 당이죠? 또 왜 그러십니까? 정의당. 예, 정의당의 강철 이빨 김종대 의원입니다. 그건 뭐예요? 김종배? 아니, 제가 이 TV 토론 나가서 한번 팩트 폭격을 잘해서 팩트 당원들이 폭격. 저를 정의당의 강철 이빨이다 이렇게 불러요. 정의당에. 예. 그 저쪽 위쪽에서도 뭐 구국의 강철대우 이런 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 그거하고는 틀려요. 알겠습니다. 자, 막판 각 캠프에서 주요한 역할들을 맡고 계신데 긴장도 많이 되시죠? 네. 예, 후보들보다 어찌 보면 더 긴장되시는 것 같아. 지금 그 각 캠프 분위기 정당별로 좀 전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대변인 강훈식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투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를 하고 있고 내일까지 투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에서 일어나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아시다시피 5월 9일 다음 날부터
대통령 당선자라는 신분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우위에 있는 것에 자만할 것이 아니라 이 엄중한 국가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되고 또 즉각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되고요. 이왕 이렇게 저희가 좀 수위를 달리고 있다면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도 타임지에서 문재인 후보를 표지 모델로 실었던데요. 그 내용이 보면 김정은을 협상할 협상가다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협상가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바로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할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오히려 압도적인 승리를 저희가 끌어내서 대통령이 될 분에게 힘을 좀 몰아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움직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님. 늦게 출발한 후보. 그러나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후보. 네. 예. 네. 며칠쯤 당선의 윤곽이 잡힐까요? 우리 저희 후보가 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예. 이미 이제 실버 크로스는 발생을 했고. 예, 바로 옆에 계시니까 그 자극은 좀 살살 하시고요. 네. 그래서 내일 모레 사이에 이제 뭐 실질적인 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서 5월 9일 승리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실제 그런 어떤 뭐 필드에서 그런 현상들이 체감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작년 12월 9일 이후에 정말 뭐 초상집 분위기였죠. 그리고 실제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뭐 과정에서 후보 선출 자체가 아주 늦어졌고 탄핵이 최종 결정된 이후에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홍준표 후보가 이제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초기에는 사실 이 실제 현장에서 얘기 꺼내기가 사실 좀 두렵고 또 실제 싸늘한 시선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수 우파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런 상실감, 패배주의 이런 것들을 메워드리고 극복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워해야 될 세력이 아니구나. 위기에 빠진 이 대한민국 조국을 자유대한민국 체제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 우파가 다시 한번 골기하고 뭉쳐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게 됐고 작년 12월 9일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당에 좀 이제 활기, 생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고 이제 그게 승리의 기대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준영 대변인님, 바로 이제 실버 크로스가 이미 있었다. 그러면서 자극을 하는데 자극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극을 받아야죠. 지금 정 대변인께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여론조사상으로 이렇게 하향 추세다라는 것은 뭐 저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뭐 아직 우리 홍준표 후보한테 따라잡힌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앞선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여론조사가 있지만 한두 개 정도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응답률이 높은 여론조사일수록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상당히 앞서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5일간의 전략은 나머지 이제 5일간. 앞으로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원래 그 여론조사에 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게 체질화가 돼 있는 당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4.13 총선 때 그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4.13 총선의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당이 10% 정도 지지를 받고 있고 예상 의석수는 한 20석 정도 될 거다. 20석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그랬었어요. 잘 돼야 20석 이랬죠. 그런데 까보니까 그 2배가 넘었어요. 26% 지지를 받았고 39석을 획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뭐 1년 사이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성향이 그렇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가 빠지는 추세가 이게 지금 민심은 아니다라는 데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입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걸어서 국민 속으로. 5박 6일. 네. 120시간 국민 속으로 대장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출 대장정. 그렇습니다. 집을 나와서 무박으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건데요. 이제 아마 우리 지역위원장들도 그렇게 각자 지역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국민들이 지지율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돌아온 거겠지만 사실은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안정적으로 있도록.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수희 의원님, 진수희 장관님. 아니요,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그럼 뭐로 부를까요? 그냥 본부장님. 뭐, 네, 네. 예, 진수희 본부장님. 네, 네. 지옥에서 지옥 탈출, 천국으로 아직 갔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지옥에 있었던 적도 저는 없었다고 아, 보고요. 그래요? 네, 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사실은 매우 특이한 상황 때문에 만들어졌고 또 진행이 되는 선거이다 보니까 뭐 지금 지지율 조사가 뭐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선거 관행, 예. 그 선거 문법으로는 잘 잘 이해가 설명이 안 안 되는. 되는 상황들이 그렇죠.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지금 지지율 조사가 어떻든지 간에 사실은 5월 9일 날 뚜껑 열어보면 굉장히 다른 결과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계속 울고 다녀요. 어허. 이게 뭐 슬퍼서 걱정돼서 우는 게 아니고요. 저희 아시다시피 바른정당에 최근에 안타깝게도 몇 분이 나가시면서 국민들이 오히려 더 저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관심 가지고 다시 보시면서 유승민 후보가 참 저런 사람이었지. 바른정당이 뭐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지라고 예. 하면서 관심 가지고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서 지금 저희 당이나 캠프나 이 당내 구성원들 각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응원, 후원, 격려 메시지가 지금 쇄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물론 그게 모두 다 표로 연결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우리로서는 기대할 만한 충격적인 결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지금 저희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늘 선거를 하다 보면 막바지에는 1번, 2번 정당에게 이렇게 휩쓸리는 분위기에서 표를 몰아주는 식의 그런 투표 그렇죠. 쏠림 현상이 좀 행위를 비교되죠.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끝내고 싶어하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 반목의 정치, 또 보복하는 정치가 반복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또 후회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휩쓸리지 마시고요. 후보 한 사람의 능력, 도덕성, 진정성 이걸 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지금 뭐 보수 정권 2번 이렇게 연달아 되면서 피로감도 많으실 거고 또 탄핵 사태까지 겹쳐서 정말 저희 보수 쪽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죄송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우리 정치 바로 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좀 바로 세운다 생각하시고 보수 진영 쪽에서는 우리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에게 좀 많은 표를 몰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죄송하지만 정용기 대변인께서 반성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저희로서는 반성했다는 거를 도무지 이해하기가. 진현님, 고춧가루 뿌릴 시간 좀 이따가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끝까지 좀 응원하시면서 그 응원을 표로 좀 연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 5일 동안의 전략은 눈물로 흡수하는 아니요, 전략.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거는 제 눈물 그냥 예. 사적으로 말씀드렸고요. 5일 동안의 전략. 5일 동안의 전략은 지금 보수층에서 막 흔들리고 계신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합시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위해서 보수의 대표주자로 유승민이 있습니다 하는 거를 알겠습니다. 강력 전파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 요즘 뭐 표정 관리가 어렵다고? 아니 뭐요 이거 갖고 표정 관리 이런 계속 거 또 갖고. 상승하고 있는데. 예. 그 방금 이제 진수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지난 4년간 정의당이 외쳐왔던 바로 그 논리예요. 만약에 정치가 대세나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가치를 경쟁하는 거라면 그게 순수한 의미의 정치라면은 바른정당하고 정의당이 지금 1, 2등을 다투고 있어야 돼요. 프랑스 대선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 저희 정의당은 시작할 때 2%대에서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지난 총선 때 지지했던 정의당 지지자들이 반 이상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탈탈 털렸어요. 다 빼갔습니다. 대세론 때문이죠. 또 정권 교체론 때문이죠. 비판적 지지론 때문이죠. 그럼 지금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거는
정치의 경계선 바깥에 있었던 무당파들, 아하. 또 전혀 투표를 할 것 같지 않은 정치의 무관심 계층인 20대, 예. 이런 그 정치 영역 바깥에서 개척한 표입니다.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예. 얼마나 생산적입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온 표를 최근에 민주당은 또 자기 거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음번에 정의당을 예. 찍어달라고 이걸 또 탐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미리 주적 설정을 하는 건가요?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은 저는 주적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이 표는 설령 저희가 문재인 후보하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단일화 한다고 해도 가는 표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노력으로 확장한. 그러면서 정치 무관심층에서 개척해온 표다. 그래서 정치의 경계선을 확장해버린 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께서 더 이상 대세나 패권과 같은 한국 사회의 적폐 논리에 현혹되지만 예. 않으신다면 저희는 이제 그 두 자릿수도 문제 없고 알겠습니다.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실 때 순간적으로 내가 대선 후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 느낌이 확 느껴지는데. 제가 비서실장인데 저와 후보의 경계선이 모호할 정도로 일체화돼야 보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긴 예. 제대로 봤죠. 뭐 어떻게 그런 걸 다 보십니까? 불경죄로 곧 조심하십시오. 예. 요건 편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생방송이에요. 심상정 후보가 생방송이에요? 그렇게 옹졸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유승민 후보하고 좀 틀린가요? 알겠습니다. 자, 생방송이군요. 지금 오후 3시 현재 8.28%. 뭐 정확하게 요 전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약 한 2배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 사전투표가. 그건 내일까지 있는데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 그게 어디에 유리하고 어떤 의미가 있겠다.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먼저 예. 저희는 문재인 후보가 이미 프리허그 약속을 했죠. 25% 정도 예. 되면 프리허그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저희가 그게 유리하다. 이런 것보다는 예. 지금 어쨌든 국민 아까 이제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에서 치르는 대선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어쨌든 선거를 치루어야지만 다음번 대통령 되시는 분들이 국정 운영을 좀 힘있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여를 많이 하는 게 좋다.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당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당에 대한 유리함, 불리함 이렇게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조심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율 올라가는 건 다 반기는 거죠? 예. 근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좀 더 솔직하게 예. 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합니다. 무슨 이유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양쪽에 있는 두 정당 같은 경우는 조직이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이 튼튼한 당한테 유리한 거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시대적인 흐름에 제일 가장 부합한 후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시대적인 요구나 흐름이 표출되기 위해서는 조직을 능가할 수 있는 정도의 투표율. 그래서 굉장히 높으면 높을수록 시대적인 요구가 잘 반영된 그런 투표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높은 투표율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도 저희도 적극 독려하고 있고요. 본 투표도 마찬가지로 독려할 두 분 그 정의당과 바른정당도 젊은 층에서의 높은 투표를 좀 기대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까 울었다는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어제 강남역 유세에 갔었는데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던 게 뭐냐면 제가 한 20년 가까이 보수 정당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언제 이렇게 젊은 층들로 하여금 뜨거운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던 때가 있었을까?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한 희망을 느꼈고요. 막 몸에 전율이 느껴져서 제가 그래서 이제 울었다는 표현을 듣고 지금 이제 계속 저는 이제 토론에 나오다 보니까 기사 검색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댓글도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댓글이 어느 한 유승민 후보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요. 한 10,000개 정도 댓글이 달리면 그 중에 95%가 이 후보 격려하는, 지지하는 이런 댓글이라서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어쨌든 젊은 층에서 보수에서도 이런 후보가 있구나. 보수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보수 정당을 오래 했던 제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하고요.
또 보람을 실제로 느낍니다. 20대에서도 또 요 전에 이제 2일까지 조사한 데서 20대에서 가파르게 좀 성장하고 있다. 네, 갤럽 그 통계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네네, 갤럽 조사 연령별 예. 보니까 20대에서 확 올랐어요. 20대하고 40대가 또 많이 아하. 올랐더라고요. 예. 네. 이것은 저희한테는 약간 조금 비상벨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 유세장 가면 심블리 심상정 후보를 안고 우는 20대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어쩌다 많이 한번 기사 그걸 났죠? 겪으신 것 같은데 예. 우린 매일 겪거든요. 요즘 저희 매일 현장에서 이제 주적이 바뀐 거예요? 아니 이거 분명히 주적이 있으면 부적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부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귀신을 매일 피해가는 겪어요. 거예요. 예, 그래서 20대의 이제 그 어떤 그 가마솥 같은 경쟁에서 예. 정말로 내 삶이 고단한 이러한 청년들이 심상정 후보한테는 굉장히 다가와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대단하게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선거운동원들의 이거 약간 방송에서 적절치 못한 비속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현상을 뽕 맞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김종대 의원한테 딱 맞는 표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현장에서 예. 풀뿌리처럼 여러 그런 번 경험했잖아요. 것들을, 예, 뭐 부산역에서 대전역에서 또 전주에서 또 서울에서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물론 저는 유승민 후보가 20대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고 있다는 건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예. 또 잘 되시기를 바라요. 예. 그러나 보수는 처음부터 그랬어야 됩니다. 무언가 가치와 원칙을 갖고 자신의 정치적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은 정치적으로 패배하더라도 국민이 승리자가 되게 만드는 이런 보수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처음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린 매일 보였잖아. 예. 그것이 근데요, 좀 잠깐 예. 이 말씀. 그 20대가 우리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제로섬은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까? 아니고요. 20대 중에서도 이거 0점 조정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20대 중에서도 이번에 이 유승민 후보 아니었으면 투표 별로 관심도 없고 투표 안 하려고 했었던 그 20대 부동층이 많이 상당히 들어왔다. 많이 관심 갖고 유입된 거라고 저는 지금 두 분 판단을. 정당이 좀 비슷하시네요, 그러면. 비슷하죠. 예. 예. 아니, 예. 그래서 이제 뭐 두 분 정당의 예. 경우도 뭐 정치에 무관심했거나 뭐 투표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거 좋은 현상이죠. 예. 근데 이제 원래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인데 이번 대선에서는 안 뭐 하겠다. 샤이해서든 뭐 어쨌든 뭐 쉐임해서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죠. 지금까지 여론조사에도 그런 게 나타나고 그랬는데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것이 또 이제 이게 지역별로도 나타나잖아요. 예. 투표율이 나타나고 또 세대별로는 정확히 잡히지는 않지만 그건 안 잡히죠. 않지만 언론이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서로 상대적인 거니까 서로 아마 이렇게 자극이 될 겁니다. 예. 좋은 의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표를 끌어올리는 이런 결과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전에 꼭 투표장에 나갔던 분들인데 이번 대선에서 정말 투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누굴 찍을까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오늘 내일 사전 투표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참여해야 되겠구나 해서 예. 5월 9일에 본투표에 많이 참여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일날, 5일날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5월 9일 당일도 높아질 거라고 높아지는데 봅니다. 그때 홍준표 후보는 오히려 5월 9일날 높아지는 그때 투표율이 많이 나오실 거라. 왜냐하면 이 사전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미 예. 투표 나 몇 번 찍어야 되겠다 결심 선 분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예. 아직도 이번 대선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누굴 찍을까? 예. 그리고 또 막상 지지하기엔 조금 부끄러운 측면도 있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고. 저도 우리 홍 후보 말씀대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네, 저는 약간 이제 우리 정용기 의원님하고 그 진단을 좀 다르게 하는데요. 이게 사전 투표가 이틀이 되고 실제로 투표율이 높으면 제가 아까 말씀을 왜 조심스럽다. 이게 뭐 과거 같으면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 뭐 이런 공식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아마 투표를 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볼 때는. 인증샷 때 이제 내가 뭘 찍었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 다 본인들이 올리니까. 주변에다 말을 할 거라는 거죠. 예. 제가 보면 정영규 의원님의 어떤 그 희망 섞인 그래서 보수가 이제 응집될 거다. 마치 젊은 애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논리보다는 오히려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하고 나면 더 자유스럽게 내가 왜 이 사람을 찍었는지 말을 할 거란 말입니다.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현장에 이제 가보시겠지만 최근 한 3, 4일 전부터 제가 지역구가 충남 아산인데 충청 사람들이 원래 속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기 충청도 분들이 여기도 많으세요. 대전. 네, 여기 대전. 청주입니다. 충청도 분들이 원래 그러세요? 여기는 어디세요? 전 서울입니다. 원래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맞습니다. 원래 충청도가 표를 잘 안 해. 근데 우리 그 대전 TBS 방송입니다. 아니, 3일 전부터 조금씩 표현하시기 시작하세요. 본인의 의사를. 근데 이제 이게 오늘 내일의 양일간의 사전투표를 하시고 나면 아하. 노골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술자리에서나 저녁자는 특히 연휴 기간이잖아요.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왜 대선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가 좀 되면 오히려 대선의 본질적 의미는 좀 살아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자, 예, 하세요. 예. 저는 이번 대선에 굉장히 정말로 희망이 생깁니다.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 진수희 의원님 두 분 말씀 들었지만 정말로 새로운 이게 이제 TV 토론의 영향인 것 같아요. 예. 네.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소수 정당으로 여태까지 되어 왔던 이 정당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아주 멋진 페스티벌이긴 한 거예요. 그렇죠, 분명하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거대 양대 정당 밖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가진 불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의당이 그 부분을 이제 그 공간을 좀 넓혔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른정당과 정의당이 또 예. TV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유권자들한테 실질적인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대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양대 정당을 찍었어야 되면은 그게 강요된 게 이제 그 과거였다면 예. 이제는 진짜 내 가치 또 내 의지 이거랑 같은 데가 어디냐 이거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선거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예. 그럴까요? 이게 총선과 대선은 다르거든요. 총선에서는 호남 분들도 특히 뭐 문재인 당 내지는 문재인 패권 세력한테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도 한번 좀 보여줘야 돼. 그래서 국민의당도 찍고 또 뭐 진보적인 성향의 정의당도 좀 뭐 이렇게 원내 진출하게 해주고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대선은 그렇게 되면 내 표가 사표가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굉장히 현명하시다. 그래서 관심과 성원과 이런 것들은 표현을 하지만 막상 찍을 때는 결국은 이번 선거는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진영의 어떤 이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율이 무척 높다는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선거가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대부분 이제 문재인 후보만 거의 좀 열애로 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등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가는 후보가 있었는가 하면 좀 올라가다가 주저앉은 후보도 있었고. 그래서 주저앉다는 건 저희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거는 잘 주저앉진 않았고요. 좀 내려왔다. 좀 내려왔어요? 네, 내려왔다. 주저앉으려고 하는. 열심히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추이를 보면서 그 당내에서 분위기도 좀 전달해 주시고 그것이 지금 한 5일쯤 남았는데 어떤 분위기로 계속 갈 것인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예. 주저앉았는지 그거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만 차에 살짝 앉아 있고. 네, 조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주저앉은 분들이 있죠. 반기문 후보, 안희정 후보. 그런데 왜 주저앉았는가? 이게 이렇게 종반으로 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거죠. 양쪽에 다 이렇게 걸쳐서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어차피 선거가 이것도 캠페인 전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종반으로 갈수록 선택을 해야 될수록 그 지지자들이 이탈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고 이 본선 최종적인 선택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 뭐 제가 뭐 디스하려는 거 아닙니다만은
사실 제일 낮은 건 5%에서 최고 문재인 후보를 앞질렀던 것까지 올라가는데 불과 2주 정도 걸렸습니다. 2주. 예. 그러니까 빠지는 것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사이클, 인생 자체가 그렇지만, 삶 자체가 그렇지만, 저기도 모든 게 뭐 산과 골이 있고, 예. 이 사이클이 있는데, 저희는 아무튼 안철수 후보가 그때 막 피크 찍었을 때, 사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아, 너무 빨리 왔어. 조금 더 늦게 왔으면 물이 좋았을 좀 텐데. 빨리 들어왔다는 얘기도 좀 있었죠. 예, 그렇죠. 근데 저희 그런 면에서 저희 홍준표 후보는 좋은 흐름을 지금 타고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실버 크로스는 저희는 사실은 언론 발표는 어제 오늘에 있었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있었다라고 내부 분석을 하고 있었고 이제 골든 크로스를 향해서 아무튼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장준영 대변인님. 예, 우리 정 대변인 옆에 말씀은 앉아가지고 그 다정하게 계속 예, 그 공격을 하세요. 예, 다정하게 서로 찍죠. 이제 다른 방송에서 자주 뵙기 때문에 예. 익숙하시죠? 아니 뭐 네, 말씀하세요. 지금 뭐 정 대변인 말씀은 굉장히 전통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제 뭐 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정치의 흐름을 보면, 예.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 이런 두 당 간 이렇게 딱 세력을 나누어가고 자기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던 이런 전통적인 정치 세력에 대한 염증과 거부감, 이게 예.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올 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이것 때문에 이제 됐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프랑스의 대선에서 마크롱이 1등을 한 것도 예. 몇십 년 동안 프랑스에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보수와 진보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나눠 먹던 예. 그런 거가 이제는 끝났다. 이게 그 프랑스 국민들에게 선언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제가 아까 시대적인 요구, 시대적인 흐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못지않게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작년 4.13 총선에서 나타난 겁니다. 생긴 지 2달밖에 안 된 국민의당한테 60년 된 정당보다 높은 정당 득표율을 국민들이 준 이유가 뭐냐. 예.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탄생하고 우리 정치가 재편돼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이 거기서 확인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대선에서 정의당과 바른정당이 주목을 받는 것도 바로 그런 아하. 흐름입니다. 아하. 그래서 민주당과 그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 이 당들은 너무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전통적인 지지자들도 물론 있으시죠.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선택이 어디에 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 2번은 과거고 3, 4, 5번은 미래다. 네, 그래서 미래의 보수를 하시려면은 바른정당 하시고 미래의 진보를 하시려면 정의당 찍으시라.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철수에게 표를 주라. 이렇게 안철수 호소를 하는 후보의 거예요. 페이스북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는 겁니다. 벼랑간에 1번, 2번 둘이 경쟁을 하는 분들이 친한 분들이 됐어요.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셨는데 굉장히 오지랖도 넓게 좀 다른 후보들한테 표 주라고 이거 참 아니 이게 근데 그 글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 미래이기 아니 때문에. 정 의원님 그 글이 꽤 반향을 일으켰어요. 또. 뭐 예, 네. 자 네, 몇 가지 안정적으로 몇 가지 좀 짚어서 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사실 이번 선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려고 했었던 건 반문재인 전선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뭐 반기문 씨라든지 아니면 뭐 황교안 씨라든지 또 안희정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거론됐습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제가 진단해 보면 반문재인 세력은 실패된 겁니다. 근데 실패했는데 그럼 실패하면 뭐가 남느냐? 예. 이제 가치지향이 투표 가능성이 좀 생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안 된다고 하면 의미 있는 사람한테 투표하자. 내가 생각할 때.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자 어차피 그렇다면 힘을 좀 모아주자. 이런 두 축의 경쟁으로 좀 남아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되는 사람을 몰아주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의미 있는 투표를 하자. 나한테. 어차피 저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는 양상이 좀 변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반문재인 선거는 우리 이제 홍준표 후보는 아직 그냥 반문재인 선거를 계속 끌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예.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그러려면 아마 지금 다른 정당의 웬만큼 지지율이 확 폭삭망해야 반문재인 선거에 대립구도에 앞장설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에 이거는 좀 이제 끝난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가치지향의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될 수 있는 후보에 힘을 줘서 국정 운영 편하게 하든지 이렇게 정도 남는 것이고 한 가지 이제 우리 장진영 대변인한테 한 가지만 좀 진정하면 그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4번, 5번 후보한테 맞는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20대의 지지율이 보수나 진보의 진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국민의당이 작년 때랑 굉장히 다르게 이번에 50대 이상의 지지율로 사실 버텨온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가치보다는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 정당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1, 2번은 따로 떼놓지 말고 1, 2, 3번 묶어서 보시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아니 생각. 50대는 미래를 꿈꾸면 안 되니까. 아니,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젊은 분들에게 재앙의 투표는 이미 예. 뭐 사실은 4번 후보한테 좀 가고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이런 난타전 우리 즐겨요. 네, 이런 분석이 맞다고 역시 생각합니다.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쪽에 마이너리그로 좀 오시죠. 아니, 마이너리가 아닙니다. 미래 왜냐하면 세력이 아니, 제가 아니, 맞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 두 분 정당의 퀘스천 질문은 자, 두 분이 끊임없이 가치를 얘기했는데 두 후보가 일정 기간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고 있다가 거의 이제 후반부, 중반부가 넘어가면서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꿈틀하면서 치고 올라갔고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꿈틀하면서 당원 가입이 늘어났고 이 후원금 같은 경우도 600만 원 들어오던 게 1억이 넘게 들어오는 아주 폭발적인 현상인데 이제 이게 과연 나타나는 지지율 상승으로는 아직 그 표는 안 나타났는데 네. 두 분 정당은 어쨌든 지금 급격하게 관심을 모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죠. 예, 그 지지율 변화 추이에 어떤 그 예고되는 신호가 있습니다. 호감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변화는 호감도 변화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선행 기간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그건 유승민 후보도 호감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유승민 후보도 그 지지율로 반영될 거라고는 전 봅니다만 문제는 그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심상정 후보의 그 2차 TV 토론까지 진행했을 때 호감도가 2배 상승하고 비호감도가 반으로 줄었어요. 아하. 사실 심상정이란 이름을 알릴 때는 거의 뭐 비호감도가 60%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20%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언제 지지율로 변화되는가 보니까 대략 꾸준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은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고 예. 그 다음에 막상 변화가 한번 그 발동이 걸리면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 거침없이 나갑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게 지지율로 전화되는데 왜냐하면 당이 작으니까 저 후보 나는 좋아해. 정말 똑똑해. 정말 호감이 가. 이러는데 찍어주는데 며칠 고민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막상 지지율로 현실화될 땐 그때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 이때부터는 지지율로 바뀌는 것이죠. 이번 대선에 보면은 저는 문재인 후보는 시종일관 상수였다고 보고 나머지 후보들이 변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제 국민들이 후보를 주목했느냐. 홍준표 후보가 춘향인 줄 알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향단이었다 하면서 차별화하면서 무언가 자기 존재감을 처음 내보일 때 또 예. 안철수 후보가 자강을 이야기하면서 꿋꿋하게 비타협적으로 개혁을 외치면서 치고 올라올 때 예. 이럴 때 국민들은 그 당을 주목했고 후보를 주목했습니다. 예. 지금 그 에너지가 많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심상정 후보는 그러한 흐름, 국민들이 무엇을 주목하는가를 관찰하고 거침없이 개혁을 하고 바꿀 때는 확 바꿔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일관성을 갖고 정말로 이 개혁을 책임질 수 있는 예. 이런 진정성이 전달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는 유승민 후보도 곧 그럴 수 있다 저는 예.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 갈 얘기까지 길 바쁜데 뭐 유승민 후보까지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제로섬 예, 게임이 예. 아니라 그랬어. 예, 예. 만약에 그렇다 그랬으면 제가 이 말이 다르게 여기 또 나가는데. 오지랖이 굉장히 예. 넓으셔가지고 아니 지금 감사합니다. 정리해 주는 걸 그 아니면 뭐 토론 두 분, 때도 예. 유승민 그 끝까지 완주하세요 화이팅 하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좀 처음엔 좋아 보이다 계속 하니까 좀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진 아니요, 않았을 텐데. 선의로 받아들여야죠. 선의로, 예. 예, 예. 아니 TV 토론 그 장 외에서 그 캠프들끼리 이래 만나잖아요. 예, 격려해요? 다른 정당하고 정의당 관계자들이 항상 제일 친하게 인사하고 또 너무 그렇게 예, 서로 얘기하시면 이렇게도 해요. 둘이 단일화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오려 그러던 보수표가 또 달아날 수도 있으니까. 좀 친하게 지내지 말자잖아. 왜 자꾸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 난 이렇게 어려운 관계 처음 봤어요. 이게 아무리 해석해도 아니, 저도 얘기 좀 이걸 할게요. 어떻게 예. 해석해야 김의원님, 될지. 예. 저기 일부 다 끝나가는데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얘기하세요. 아니, 좀 그 시간 더 드릴게요. 일부 다 끝나가는 것까지 뭐 장관 출신 아니라 할까봐 별걸 다 신경 쓰세요. 물론 이제 선거가 야구하고는 다르지만 왜 야구
그 게임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9회 말 투아웃부터 진정한 승부가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뚜껑 열기 전까지는 모르고요. 안타깝게도 이 지지율 공표되는 그 시점에 우리 유승민 후보가 막 이제 지지율이 꿈틀대고 올라가고 있는 예. 우리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가고 있어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저는 그 아까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 실버 크로스 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뭐 실버 크로스가 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안 저는 됐다니까요. 거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거기까지가 예. 홍준표 후보가 갈 수 있는 맥시멈까지 이미 갔다. 이제 홍준표 후보도 내려올 일만 남았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저희 당의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전해오는 이야기가 지역에 60대, 70대 나이 드신 분들조차도 나 이번에 그 바꿨어. 홍준표 후보 보니까 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좀 싸가지가 없어 보인다. 어허.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꿨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안철수 후보 쪽이 뭐 모르겠습니다. 예. 듣기에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조금 더 떨어진다면 그 표가 유승민한테로 올 것 같고요. 또 홍준표 후보 쪽에 갔던 표가 예. 또 유승민 후보 쪽에서 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사표 방지 심리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보다는 오히려 소신 투표 소신 투표. 가 훨씬 더 압도할 거다. 제가 예.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 탄핵 때 보셨잖아요. 탄핵을 경험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표현이 모여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 1번, 2번 후보에게 휩쓸려서 그냥 될 후보한테 몰아준 이런 뭐라 그럴까, 몰아주기 투표가 아니고 정말 자랑스럽게 소신 투표하면서 그 의미를 찾는 이런 유권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자, 5분 얘기 말씀 다 들어봤는데요. 내가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1분 안짝으로 논평을 제가 반론 제기하고 예, 네. 1분 넘어 그냥 마이크 딱 끊습니다. 네. 예. 이번 대선 또 TV 토론 과정에서 가장 가치 지향의 정치를 보여준 후보가 바로 홍준표 후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TV 그래서 토론 얘기는 이후에서 또 할 거거든요. 네, 물론. 예. 네. 근데 그런 내용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가치 얘기를 이제 두 분이 하셨는데 가치를 가치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예. 정치가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국민들 잘 안 와닿아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우파라고 하면서 우파 가치가 뭔지 예. 또 우파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내는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우파적인 해법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일관돼서 보여줬다. 그랬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 두 분도 의미 있게 이루었지만 가장 많은 지지율 상승을 이루어낸 게 결과적으로 예. 홍준표 후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나요? 뭐 예. 여론조사 결과 아까 말씀을 예. 하다가 이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더 정확했던 게 이제 구글 트렌드 아니면 예. 빅데이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쪽으로 이제 이제 관심들이 많이 옮겨갔죠, 네, 또. 그게 이제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여론조사 결과하고 굉장히 다르다. 예. 4월 30일 기준으로 4월 한 달 동안의 구글 트렌드 검색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54, 문재인 후보가 53,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뭐 20대 후반 이렇게 돼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서는 걸로 그렇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네이버를 많이 쓰잖아요. 네이버에서 정치 관련된 기사 검색한 15만 건을 조사를 해봤더니 안철수 후보가 31, 문재인 후보가 31, 예. 안철수 후보가 27, 홍준표 후보가 18. 이게 4월 한 달간 분석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한 4% 정도 뒤지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걸로만 보면 박빙 예.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등, 2등 간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5월 들어서 이게 확 바뀌고 있는데 4월 거 얘기 계속 하시면은 이게 이게 이제 정의원님, 한 달 정도 발언 기회 기간으로 끝났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 예. 마음 바뀌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립니다. 앞으로 닷새 남은 굉장히 긴 시간이 남은 겁니다. 예,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았다. 네. 그다음에 아이, 우파 가치 이런 거는 2부에서 또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먼저 해야죠. 뭐 예. 여기 다 네. 하셨는데. 네. 아, 그럼요. 한마디씩 하세요. 예, 1분씩 주시는 거면요. 그럼요.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예. 2부에서 하시면 오늘 참 여유 있으세요. 1등 후보인 줄 알겠어요. 표정 관리입니다.
저희 뭐 여론조사가 높다, 구글 트렌드가 높다, 이제 오늘 예. 투표하고 있는데 이런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갖고 이제 물론 다 자기 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그렇죠. 안간힘을 쓰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왜 우리가 대통령 보궐선거를 하는가 이것들에 결국은 국민들이 투표장에서 또는 투표 이후에 오늘 내일 투표 이후에 확산될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좀 국가의 어려운 상황들을 좀 안정적으로 판단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의견이 모아질 거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보면 문재인 후보가 뭐 되는 후보니까 몰아주자 이런 게 아니라 국가 운영 이양하는 거 열심히 해라라고 몰아줄 거라고 봅니다. 예. 두 분 한 말씀씩. 예, 여러 가지 계산서가 참 난무하는데, 이제 비전이 사라지고 계산이 난무할 때, 아하.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을 주목하겠는가. 결국은 내 삶을 바꾸고 개혁을 그래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미래와 가능성에 투표하자는 예. 호소가 저는 먹혀들 거라고 봐요. 물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적임자는 심상정 후보밖에 없습니다. 사실 거대 정당들이 저렇게 네거티브가 심한 이유도 서로 상대방의 파일을 뺏어먹기 위해서거든요. 우린 그걸 이념, 지역, 대세에 편승한 사표라고 봅니다. 예. 진짜 사표는 그게 아니에요. 가능성에 투표하는 표가 진짜 표고 대세와 지역과 기존의 기득권에 투표하는 건 그건 사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하세요. 예. 아니, 오늘 참 조심하세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사람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닷새 남았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기대를 갖고 있고 특히 그 유승민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12척의 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유승민 후보의 12척의 배에 승선하시겠다고 지금 엄청 많은 국민들이 격려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진짜 뚜껑 열어봐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5개 정당의 캠프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각 정당과 상대 정당에 대한 판단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경계선을 확장해버린 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께서 더 이상 대세나 패권과 같은 한국 사회의 적폐 논리에 현혹되지만 예. 않으신다면 저희는 이제 그 두 자릿수도 문제 없고 알겠습니다.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실 때 순간적으로 내가 대선 후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 느낌이 확 느껴지는데. 제가 비서실장인데 저와 후보의 경계선이 모호할 정도로 일체화돼야 보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긴 예. 제대로 봤죠. 뭐 어떻게 그런 걸 다 보십니까? 불경죄로 곧 조심하십시오. 예. 요건 편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생방송이에요. 심상정 후보가 생방송이에요? 그렇게 옹졸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유승민 후보하고 좀 틀린가요? 알겠습니다. 자, 생방송이군요. 예. 지금 오후 3시 현재 8.28%. 뭐 정확하게 요 전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약 한 2배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 사전 투표가. 그건 내일까지 있는데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 그게 어디에 유리하고 어떤 의미가 있겠다.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먼저 예. 저희는 뭐 문재인 후보가 이미 프리허그 약속을 했죠. 25% 예. 정도 되면 프리허그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저희가 뭐 그게 유리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예. 지금 어쨌든 국민 아까 이제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에서 치르는 대선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어쨌든 선거를 치러야지만 다음번 대통령 되시는 분들이 국정 운영을 좀 힘있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여를 많이 하는 게 좋다. 이거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당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 어느 당에 대한 유리함, 불리함 이렇게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조심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율 올라가는 건 다 그거 반기는 거죠? 예. 근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좀 더 솔직하게 예. 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합니다. 무슨 이유가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 양쪽에 있는 두 정당 같은 경우는 조직이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이 튼튼한 당한테 유리한 거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시대적인 흐름에 제일 가장 부합한 후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시대적인 요구나 흐름이 표출되기 위해서는 조직을 능가할 수 있는 정도의 투표율. 그래서
굉장히 높으면 높을수록 시대적인 요구가 잘 반영된 그런 투표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예. 높은 투표율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도 저희도 뭐 적극 독려하고 있고요. 예. 예, 본 투표도 뭐 마찬가지로 독려할 두 겁니다. 분 그 정의당과 바른정당도 젊은 층에서의 높은 투표를 좀 기대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까 울었다는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어제 강남역 유세에 갔었는데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던 게 뭐냐면 제가 한 20년 가까이 보수 정당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언제 이렇게 젊은 층들로 하여금 뜨거운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던 때가 있었을까?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한 이 희망을 느꼈고요. 예. 막 몸에 전율이 느껴져서 제가 그래서 이제 울었다는 표현을 두고 지금 이제 계속 저는 이제 토론에 나오다 보니까 기사 검색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예. 댓글도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댓글이 어느 한 유승민 후보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요. 그 한 10,000개 정도 댓글이 달리면 그 중에 예. 95%가 격려. 이 후보 격려하는, 지지하는 이런 댓글이라서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예. 어쨌든 젊은 층에서 보수에서도 이런 후보가 있구나. 여러분의 오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19대 대선 열차가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5일 뒤면 이 열차에 탑승한 대선 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될 텐데요. 과연 이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는 오늘 특별히 80분간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의 캠프진을 모시고 19대 대선 판세를 분석하고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19대 대선의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은 막판 표신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전 투표율이 25%를 넘을 경우 프리허그를 하겠다며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경북, 충청 등을 잇따라 방문하는 지방 행보로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부터 대선 전날까지 전국을 도는 캠페인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서울 대학가를 방문해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유권자들을 만나며 사표 방지 심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 캠프진의 준비 상황은 어떤지 또 대선 승리를 위한 각 당별 전략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월 4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9대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날이자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첫 번째 사전투표 날입니다. 그동안 쏟아져 나왔던 지지율이 과연 표심으로 이어질지 혹은 대반전이 일어날지 궁금한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대선 전 마지막으로 5개 정당 캠프 인사들 한자리에 모시고 후보들의 표심몰이 전략과 19대 대선 판도를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강훈식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TBS 처음 나오시죠? 네, TBS는 과거에 좀 나왔었습니다. TV가 있는 줄 아셨나요? 그럼요. 과거에 방송, TV 방송에 몇 번째 출연해서 정기적으로 출연했었습니다. 예, 일단 지지율 좀 올라갔습니다. 네. 자, 정용기 의원님, 자유한국당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정용기입니다. 예, 여러 차례 나오셨죠? TV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처음 오셨는데 국회의원분들보다 외모가 좋으세요. 예. 저는 뉴스공장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저하고 자켓 색깔이 똑같다고 해서 네. 제가 혹시 국민의당 지지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착각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요? 지지할까요 그냥? 전 투표권이 없습니다. 자, 바른정당 선대위 진수희 총괄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예, 장관 출신이죠? 네. 그때 웃음이 조금 이렇게 거만해지세요. 장관 출신이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기서 스펙이 제일 좋으세요. 저를 빼고. 아유, 별 말씀. 네. 자, 김종대. 사드당이 아니라 무슨 당이죠? 또 왜 그러십니까? 정의당. 예, 정의당의 강철 이빨 김종대 의원입니다. 그건 뭐예요? 김종배? 아니, 예, 제가 이 TV 토론 나가서 한번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우리로서는 기대할 만한 충격적인 결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지금 저희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늘 선거를 하다 보면 막바지에는 1번, 2번 정당에게 이렇게 휩쓸리는 분위기에서 표를 몰아주는 식의 그런 투표 그렇죠. 쏠림 현상이 좀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끝내고 싶어하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 반목의 정치, 또 보복하는 정치가 반복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또 후회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휩쓸리지 마시고요. 후보 한 사람의 능력, 도덕성, 진정성 이걸 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지금 뭐 보수 정권 2번 이렇게 연달아 되면서 피로감도 많으실 거고 또 탄핵 사태까지 겹쳐서 정말 저희 보수 쪽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죄송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우리 정치 바로 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좀 바로 세운다 생각하시고 보수 진영 쪽에서는 우리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에게 좀 많은 표를 몰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죄송하지만 정용기 대변인께서 반성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저희로서는 반성했다는 거를 도무지 이해하기가. 진현이 고춧가루 뿌릴 시간 좀 이따가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끝까지 좀 응원하시면서 그 응원을 표로 좀 연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 5일 동안의 전략은 눈물로 흡수하는 아니요, 전략.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제 눈물 그냥 사적으로 말씀드렸고요. 5일 동안의 전략. 5일 동안의 전략은 지금 보수층에서 막 흔들리고 계신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합시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위해서 보수의 대표주자로 유승민이 있습니다 하는 거를 강력 전파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 요즘 뭐 표정 관리가 어렵다고? 아니 뭐 이거 갖고 표정 관리 계속 더 상승하고 있는데 방금 이제 진수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지난 4년간 정의당이 외쳐왔던 바로 그 논리예요. 만약에 정치가 대세나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가치를 경쟁하는 거라면 그게 순수한 의미의 정치라면은 바른정당하고 정의당이 지금 1, 2등을 다투고 있어야 돼요. 프랑스 대선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 저희 정의당은 시작할 때 2%대에서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지난 총선 때 지지했던 정의당 지지자들이 반 이상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탈탈 털렸어요. 다 빼갔습니다. 대세론 때문이죠. 또 정권 교체론 때문이죠. 비판적 지지론 때문이죠. 그럼 지금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거는 정치의 경계선 바깥에 있었던 무당파들, 또 전혀 투표를 할 것 같지 않은 정치의 무관심 계층인 20대, 이런 정치 영역 바깥에서 개척한 표입니다.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얼마나 생산적입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온 표를 최근에 민주당은 또 자기 거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음번에 정의당은 찍어달라고 이걸 또 탐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미리 주적 설정을 하는 건가요?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은 저는 주적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설령 저희가 문재인 후보하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단일화한다고 해도 가는 표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노력으로 확장한. 그러면서 정치 무관심층에서 개척해온 표다. 그래서 정치의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걸 받아야죠. 지금 정 대변인께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여론조사상으로 이렇게 하향 추세다라는 것은 뭐 저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 우리 홍준표 후보한테 따라잡힌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앞선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여론조사가 있지만 한두 개 정도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응답률이 높은 여론조사일수록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상당히 앞서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5일간의 전략은 나머지 이제 앞으로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원래 그 여론조사에 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게 체질화가 돼 있는 당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4.13 총선 때 그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4.13 총선의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당이 10% 정도 지지를 받고 있고 예상 의석수는 한 20석 정도 될 거다. 20석도 되냐 안 되냐 네, 이렇게 그랬었어요. 잘 돼야 20석 이랬죠. 그런데 까보니까 그 2배가 넘었어요. 26% 지지를 받았고 39석을 획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뭐 1년 사이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성향이 그렇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가 빠지는 추세가 이게 지금 민심은 아니다라는 데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입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걸어서 국민 속으로. 5박 6일. 네. 120시간 국민 속으로 대장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출 대장정. 그렇습니다. 집을 나와서 무박으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건데요. 이제 아마 우리 지역위원장들도 그렇게 각자 지역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국민들이 지지율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돌아온 거겠지만 사실은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시 안정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수희 의원님, 진수희 장관님. 아니요,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그럼 뭐로 부를까요? 그냥 본부장님. 진수희 본부장님. 네. 지옥에서 지옥 탈출 천국으로 아직 갔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옥에 있었던 적도 저는 없었다고 보고요. 그래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사실은 매우 특이한 상황 때문에 만들어졌고 또 진행이 되는 선거이다 보니까 뭐 지금 지지율 조사가 뭐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선거 관행, 그 선거 문법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지금 지지율 조사가 어떻든지 간에 사실은 5월 9일 날 뚜껑 열어보면 굉장히 다른 결과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계속 울고 다녀요. 이게 뭐 슬퍼서 걱정돼서 우는 게 아니고요. 저희 아시다시피 바른정당에 최근에 안타깝게도 몇 분이 나가시면서 국민들이 오히려 더 저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관심 가지고 다시 보시면서 유승민 후보가 참 저런 사람이었지. 바른정당이 뭐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지라고 하면서 관심 가지고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서 지금 저희 당이나 캠프나 이 당내 구성원들 각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응원, 후원, 격려 메시지가 지금 쇄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물론 그게 모두 다 표로 팩트 폭격을 잘해서 팩트 당원들이 폭격. 저를 정의당의 강철 이빨이다 이렇게 불러요. 정의당에. 네. 그 저쪽 위쪽에서도 뭐 구국에 강철되고 이런 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 그거하고는 틀려요. 알겠습니다. 자, 막판 각 캠프에서 주요한 역할들을 맡고 계신데 긴장도 많이 되시죠? 네. 후보들보다 어찌 보면 더 긴장되시는 것 같아. 지금 그 각 캠프 분위기 정당별로 좀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대변인 강훈식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투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투표를 하고 있고 내일까지 투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에서 일어나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아시다시피 5월 9일 다음 날부터 대통령 당선자라는 신분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우위에 있는 것에 자만할 것이 아니라 이 엄중한 국가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되고 또 즉각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되고요. 이왕 이렇게 저희가 좀 수위를 달리고 있다면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도 타임지에서 문재인 후보를 표지 모델로 실었던데요. 그 내용이 보면 김정은을 협상할 협상가다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협상가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바로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할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오히려 압도적인 승리를 저희가 끌어내서 대통령이 될 분에게 힘을 좀 몰아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움직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님. 늦게 출발한 후보. 그러나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후보. 네. 예. 네. 며칠쯤 당선의 윤곽이 잡힐까요? 우리 저희 후보가 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예. 이미 이제 실버 크로스는 발생을 했고. 예, 바로 옆에 계시니까 그 자극은 좀 살살 하시고요. 네. 그래서 내일 모레 사이에 이제 뭐 실질적인 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서 5월 9일 승리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실제 그런 어떤 뭐 필드에서 그런 현상들이 체감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저희는 작년 12월 9일 이후에 정말 뭐 초상집 분위기였죠. 그리고 실제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뭐 과정에서 후보 선출 자체가 아주 늦어졌고 예. 탄핵이 최종 결정된 이후에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홍준표 후보가 이제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초기에는 사실 이 실제 현장에서 얘기 꺼내기가 사실 좀 두렵고 또 실제 싸늘한 시선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수 우파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런 상실감, 패배주의 이런 것들을 메워드리고 극복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워해야 될 세력이 아니구나. 예. 위기에 빠진 이 대한민국 조국을 자유대한민국 체제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 우파가 다시 한번 골기하고 뭉쳐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게 됐고 작년 12월 9일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당에 좀 이제 활기, 생기, 예.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고 이제 그게 승리의 기대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준영 대변인님. 바로 이제 실버 크로스가 이미 있었다. 그러면서 자극을 하는데 자극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